다음은 그 제로에너지 도시 및 제로에너지 주택 실현을 위한 수열에너지 적용 방안 연구에 대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영민 차장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고영민 차장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수열에너지의 어떤 도시 및 주택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배경, 그 다음에 연구 내용, 공동주택 시범사업, 도시 적용 방안,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 설비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 지금 수열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면 이제 다양한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환경부에서 수열을 어떤 그린 뉴딜의 대표 사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라든가 부산시, 그다음에 강원도 이런 지자체에서 수열을 적용하는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최근에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외에도 어떤 수열과 관련된 어떤 국책 과제 공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제가 보니까 오늘 학술 발표 대회에서도 저 말고도 어떤 다른 세션에서 수열 관련 발표가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열 관련해서 이제 관심이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높아진 이유를 제가 이제 좀 분석을 해봤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제로에너지 주택이라든가 제로에너지 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을 크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어떤 공공기관은 이미 이제 의무화가 되어 있고,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미 의무화가 되어 있고, 로드맵에 따라서 이제 2025년에는 거의 이제 대부분의 건축물이 이제 의무화가 될 예정인데, 사실 이제 이런 의무화에 대응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의 제한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열이랑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부터 좀 적용을 이제 하고 있지만 이제 기대만큼 어떤 건축물 적용에 현재 일반화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열이 어떤 새로운 그런 대안으로 떠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그 수열을 롯데월드 타워에 적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최근 운영 결과 어떤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또 운영비 절감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큰 성공을 좀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롯데타워가 어떤 상징적인 건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큰 홍보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 9월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관련되신 분들의 이제 많은 노력으로 이 수열 에너지 범위가 기존에 이제 해수에서 하천수까지 이제 포함되게 되면서 활용성이 이제 크게 증대가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수열에 이런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수열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저희 이제 LH 같은 경우도 제로 에너지 도시라든가 제로 에너지 주택을 어떤 선도해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열을 저희 이제 LH에서 하는 도시라든가 주택에 어떤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대략적인 연구 개요인데요. 이제 발표를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이제 연구가 아직 이제 완료가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연구 기간이 이제 올해 7월부터 착수를 해서 내년 7월까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진행된 그 상태까지만 진행된 부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명은 이제 제로에너지 도시랑 제로에너지 주택 실현을 위한 수열 에너지 적용 방안 연구고요. 연구는 고려대학교에서 그 외 이제 여러 대학에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연구 내용은 이제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수열 에너지 관련 어떤 산업 현황이라든가 뭐 제도 이런 일반적인 조사서부터 어떤 도시에 대한 수열 적용 방안,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수열 적용 방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년에 공동주택의 수열을 적용하는 이제 시범 사업을 계획 중인데요. 그 시범 사업의 추진 방향 이렇게 크게 4가지 연구 과제가 있습니다. 그 4가지 과제 중에 지금 가장 이제 앞서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수열에너지 이제 시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내년에 저희가 이 수혈 사업을 이제 어떤 공동주택의 수혈이 과연 적용이 가능할지 그런 적용성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경산 대임에 있는 임대주택 한 500호 정도의 수혈 적용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혈을 이용해서 냉방이라든가 난방, 급탕까지 모두 다 이제 적용을 할 계획이고요. 요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구가 여기 있는데요. 이제 전체 도시 중에 요 한 개 지구를 적용을 하는데, 이제 이 지구 남측으로, 그 광역 원수관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서 수혈을 이용하기에 이제 굉장히 적합한 지구입니다. 거리가 이제 멀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이 지구를 선정하게 됐고, 이제 이 지구에 수혈을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수혈이, 약간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수혈 단독으로 하진 않고 지열과 이제 복합 여론으로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제 대략적으로 계획한 수혈의 시스템입니다. 이게 구성도인데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히트펌프, 이제 동일한 히트펌프 시스템이 이제 지열 시스템하고 이제 대략적인 구성은 이제 동일합니다. 그럼 뭐 이제 열교환기라든가 어떤 히트펌프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동일한데 어떤 수혈만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많이 해 나갈 예정인데요. 특히 이제 수혈에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동절기에 수온이 저하되면서 동절기 이제 난방 효율이 조금 이제 저하되는 현상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난방 효율 확보라든가 아니면은 그 수혈 같은 경우 이제 수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수질이 이제 안 좋을 경우 어떤 열교환기의 어떤 파울링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향후에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건 세대 부분인데요. 세대는 이제 냉방 같은 경우는 이제 FCU로 구성을 하고 난방은 이제 바닥 난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수혈이 일반 보일러라든가 이런 부분보다 히트펌프 시스템이 이제 온도가 좀 다소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바닥 난방 같은 경우에는 코일 피치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앞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열과의 어떤 복합 여론 구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번 연구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열을 이제 별도 히트펌프로 구성을 해서 어떤 겨울철에 수혈에 대한 어떤 승온용으로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은 그 백업용으로 사용을 하든가 이런 방안을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급탕으로도 수혈을 사용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히트펌프가 급탕 온도까지 도달하는 히트펌프도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효율 저하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보조 여론을 이용해서 좀 승온을 시키는 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연구에서 그 지열과 수열의 복합 여론 구성 부분을 먼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트랜시스를 이용해서 어떤 지열과 수열을 이제 병렬로 연결을 해서 효율이라든가 어떤 그 소비 전력량이라든가 COP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경산 지역이기 때문에 경산하고 유사한 대구 지역 날씨를 이제 입력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이게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시뮬레이션을 이제 지열을 20% 적용했을 때, 그리고 이제 지열 30% 적용했을 때, 지열 50% 적용했을 때 이렇게 나눠서 수열만 100% 적용했을 때랑 이제 비교를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그 수열과 지열이 온도 조건이 좀 달라서 좀 차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큰 차이는 사실 없었습니다. 보시면 뭐 COP라든가 소비 전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크게 이제 눈에 띌 정도의 차이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복합 여론 구성을 COP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진 않고 지열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할수록 이제 추가되는 공사비가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열 같은 경우 동절기 온도 저하라든가 이런 걸 이제 지열이 조금 부하를 이제 분담을 해줄 수가 있고 뭐 이런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안정성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수열하고 지열의 어떤 그 비율이라든가 이런 최적의 비율을 향후에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도시 부분 적용 방안인데요. 도시에 어떤 수열을 적용을 하는 방안을 이제 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 LH에서 현재 이제 계획하고 있는 3개 지구 정도의 도시를 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수열의 적용성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천 대장지구라든가 이제 하남 교산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상기 신도시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적용성, 그다음에 이제 수원 당수에 대한 적용성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는 그 단지에 인접해서 수열을 이용할 수 있는 하천수, 이제 굴포천이 흐르고 있고요. 단지 내에 어떤 대용량의 하수 처리장이 지금 지휘해 있습니다. 그 하천수라든가 어떤 하수에 대한 적용성을 검토할 예정이고요. 하남 교산지구 같은 경우는 단지를 관통해서 어떤 광역 원수관이 한 3개 라인 정도가 지나가서 수열을 이용하기에 이제 가장 적합한 지구인데요. 이런 부분도 한번 분석을 해볼 예정이고요. 수원 당수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에서 그 광역 원수관까지 한 0.8km 정도 이제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격되어 있을 경우에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했던 거는 그 부천 대장지구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하천수인 굴포천을 이용이 과연 가능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연구를 해봤는데 지금 부천 대장지구의 어떤 도시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난방부하랑 냉방부하를 대략적으로 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굴포천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그 유량이라든가 수온 데이터를 조사를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수열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이제 해봤는데 실제 그 도시 전체 냉방부하에 한 0.2% 정도밖에 공급할 수 없는 걸로 나왔는데요. 이유가 어떤 유량 자체가 일단 그 계절에 따라서 강수량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최저 유량이 상당히 적었고요. 그리고 기준상 이제 최저 유량을 기준으로 어떤 그 에너지 양을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 유량 기준으로 했을 때 수열원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수열원은 아니다, 굴포천이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 하천수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사실 이제 도시마다 다 있을 수 있는데 향후에는 그 하천수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어느 정도의 부하가 생산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향후에는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제 도시에 적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그 수열 배관의 구성 방식인데요. 현재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버스 리턴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열 생산 시설을 놓고 광역 원수관에서 이 열 생산 시설에서 온수 냉수를 이제 생산해서 공급하는 이 두 가지 정도의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이제 추진되고 있는 광명 시흥이라든가 이런 데는 리버스 리턴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부산 에코데이터 시티라든가 아니면 광원 수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열 생산 공급 시설로 이제 공급을 하는 걸로 동일하진 않지만 이제 유사한 방식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약간의 장단점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어떤 수열을 공급하는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그 수열 라인이 이제 최소화되는 어떤 이런 열 생산 시설이 있는 이런 방식을 좀 선호를 하고 저희 같은 이제 LH 같은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열 생산 시설 도시 내에 이런 부지가 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은 그 지구 특성이라든가 어떤 사업 현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해야 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결론 부분인데요. 지금 아직 연구가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아직 이제 결론이 나온 부분은 많이 없고 앞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만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결론을 봤을 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열 시스템과 비슷하게 이제 시스템을 구성을 할 예정이고 어떤 수열의 특성에 따라서 해야 될 어떤 과제들을 도출한 상태입니다. 특히 동절기 수온 저하, 그러니까 수온의 저하에 따른 어떤 난방 효율 확보라든가 어떤 수질에 따른 그 열교환기 어떤 보호 방안이라든가
수혈 전용 히트펌프가 아직 이제 없고 지금 이제 많이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히트펌프 개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향후에 이제 저희 연구에서도 계속 연구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도시 부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세계 지구를 분석을 해서 도시별로 이제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조건들에 맞는 어떤 그 수혈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도시 요소가 하천수라든가 하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혈원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어떤 수혈원에서 도시까지의 거리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도시 개발을 할 때 그 지구가 수혈이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도 향후에 저희 연구에서 수혈을 이용했을 때 어떤 제로에너지 도시라든가 제로에너지 주택에서 어느 정도 기여도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실제적으로 입주자라든가 그 도시에 사는 그 거주자들이 어느 정도의 그 관리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온실가스는 어느 정도 절감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혈의 어떤 그 생애주기 기후 분석, SCCP라고 해서 어떤 최초 설치서부터 최종 폐기까지의 어떤 전 생애 주기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 향후에는 계속 이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내년 7월까지 연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